네, 반갑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서 저도 매매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많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강했던 종목은 오늘까지도 시세가 나왔는데 지금 엑스게이트를 비롯해서 ICTK 또 제가 카운터어택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려고 했던 KC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가야 될 자리 완성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도 말씀드렸었죠.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면 또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야 될 자리에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쪽에 양봉의 몸통을 훼손을 하고 요때까지는 그래도 크게 무너진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개파락 출발을 하고 조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 복귀부터 볼 텐데요. 저는 어제 오늘 계속 양자 쪽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 초반에 공략을 했다가 좀 챙겨주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담았는데 이게 이제 좀 틀어졌어요. 그래서 좀 큰 그림으로 좀 보다가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담아갔지만 시가 이후에 돌파 반짝만 하고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전에 졌죠. 딱 보시면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지지 받았던 자리를 벗어나면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벗어나면 여기를 저항받고 빼는 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이잖아요. 지지받았던 자리를 이렇게 좀 벗어나면 그 자리는 저항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났지만 요 자리 저항받고 뺀 것이 아니라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크게 나왔습니다. 요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반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를 하면 가야 되는데 돌파 반짝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돌파하는 척하고 요거 관련해서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어제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저점 자리를 살짝 빼고 나서 매도세가 계속 쏟아졌을 텐데 먹은 거죠. 매수임이 들어오면서. 하지만 저는 좀 아쉽게도 제가 공략을 한 뒤에 이런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일단은 좀 줄이면서 봤어요. 근데 줄이다 보니까 계속 분할 매도를 하는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이 좋게도 큰 손절 없이 오히려 좀 수익으로 좀 나왔었고요. 다시 또 추가 매수해서 이후에는 이제 수익으로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국첨단소재가 기존에 주도를 했던 대장입니다. 대장인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가 먼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매매를 했는데 보시면 어제 요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가 이때 짧게 손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매매를 못했네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어제 상한가를 한국첨단소재보다 먼저 기록을 좀 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도 기존의 대장도 결국에는 달리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참 좋았는데 저는 요쪽에서 좀 싸워보다가 큰 손실은 아니고요. 본절 선에서 다 끊고 좀 나와줬습니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슈팅이 나오고 또 조정을 받았다가 한국첨단소재가 주도를 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공략하고 챙겨주고 다시 공략해서 쫙 챙겨주고 마무리를 좀 지어줬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가지고 20% 이상 시세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공략을 하진 않았는데요. 공략했으면 굉장히 좀 피곤한 모습이죠. 3분봉으로 보시면은 3분봉 상에서 이제 요 자리를 만들었으면 여기서 이제 갔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실패하면서 쭉 꾸준하게 기가 막히게 승리선 저항을 받은 모습입니다. 돌파하고 나니까 또 추가 슈팅이 만들어진 자리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꺾이면서 쭉 빠졌다. 그래서 한국첨단소재는 오늘 앞쪽에 좀 설명드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M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잡았던 종목이에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IM플러스를 어제 베팅을 했었습니다. 어제 시가부터 베팅을 하고 슈팅 나와줬을 때 다 챙겨줬었던 종목이고 딱 매매를 하고 나서는 이제 한국첨단소재만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 IM플러스가 좀 주도를 하면서 슈팅이 만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결국에 마이너스 12%까지 뺐지만 그리고 오늘 시가 대비해서는 이것도 15% 이상 시세를 줬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이 자리에서 매매를 딱 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줬고요. 양자 쪽에서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고요. 한국첨단소재 오랜만이죠. 상한가를 쭉 연달아 기록을 하다가 오늘도 장중에는 상한가를 가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24%까지나 올랐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추세 이탈을 하면서 어제 종가 이하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5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장중에는 상한가 가나 싶었는데 27%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교육방 때 뭘 강조드렸냐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종목 선정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그 종목을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느냐. 누군가
누군가는 한국증당 소재로 저는 수익을 챙겼지만 어제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같은 종목 안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손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국증당 소재,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아이윈 플러스 이렇게 좀 강했던 종목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내일 단일가 지정이 됐다가 좀 해제가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파인텍 그리고 QSI 내일 해제가 되는데 갈 종목이라면 이런 자리들을 돌파를 해주겠죠. 돌파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엑스게이트도 갈 자리인데 이제 그냥 조정을 받아버렸어요. 많은 종목들과 함께. 그래서 승령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어지는지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매매를 했던 게 SK 하이닉스 최근에 이 자리에서 좀 베팅을 했었어요. 싸우다가 홀딩을 하고 좀 넘어갔었는데 이날 장 끝나고 마이크론이 또 급등해서 마감을 하는데 다음날 갭을 한 3% 정도였나요? 2.60% 뛰어가지고 갭에 다 정리를 하고 나왔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참 중요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데 지금 다시 한번 돌파 흐름이 만들어져야겠죠. 돌파하는지 저항받고 조금 더 조정을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삼성전자가 여기 보시면 이게 레드불 시그널이거든요. 레드불이란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제가 보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레드불 시그널이 요때 한번 있었고 그 이후에 저점을 뺐다가 이제 한번 고점을 높였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박살나고 정말 오랜만에 레드불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추세 전환의 첫 시그널이 될런지 그렇게 되려면 큰 그림에서는 이런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재명 쪽에서는 어제 오늘 좀 특징적인 게 형지 쪽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형지 엘리트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고 형지 INC는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어제 INC가 마지막 요 부분에서 이렇게 좀 급등 흐름이 나왔거든요. 공략을 하고 그냥 주는 대로 요거는 후발주였기 때문에 챙기고 나와줬습니다. 오늘 지금 양자 쪽 보여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요때 왜 시가 베팅을 했는지라든지 이렇게 장중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다 기본 특강에서 학습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청하시면 바로 학습 현재 가능하시고요. 오늘 매매했던 많은 종목들이 기본 특강 때 이제 대장주와 후발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통계적인 속성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매매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 보고 넘어갈게요. 한싹과 모니터랩이 최근에 보안 쪽에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랩이 요 구간에서 주도를 했었고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하고 나와줬고요. 슈팅 나오는 대로 챙기고 나왔고 그 이후에는 요 자리를 제외하고는 그 한싹이라는 종목이 일단 주도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모니터랩을 매매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싹을 베팅을 하고 슈팅 나오는 대로 또 챙겨주고 마무리를 좀 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워트와 삼성공조였던 것 같아요. 삼성공조는 오늘 상한가를 결국에 기록했네요. 보시면은 삼성공조를 공략해서 짧게 요 구간에선 이미 슈팅이 이렇게 좀 나온 자리라서 최대한 좀 짧게 딱 트레이딩하고 만들어졌고요. 저는 웬만해서는 교육방 때도 강조드리지만 큰 조정 없이 저점 출발한 자리에서부터 한 10%가 올랐다 그런 자리에서 쫓아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는 그냥 보내주거나 챙겨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공략을 했으면. 그래서 요때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챙겨주고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매매를 하지 않았고 요때 워트가 좀 움직임이 있었을 때 삼성공조를 함께 좀 매매를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삼성공조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삼성공조가 아마 다시 한번 좀 전고점 돌파를 할 때 워트라는 종목을 잡아서 요 자리에서 매매를 좀 하고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베팅을 하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종가 무렵에. 요거 같은 경우는 카운터백 수강하신 분들은 왜 좀 베팅을 했는지 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는 3% 올랐고요. 저는 좀 챙겨주고 요것보다 더 강했던 종목이 있었어요. 물론 또 내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보시면 수젠텍이 5.70% 상승했습니다. 수젠텍이라든지 랩지노믹스라든지 다 최근에 급등을 하고 뭐 레드불 시그널도 뜨고 현재 5일선에 살아있고 맥점 살아있고 뭐 카운터텍 관점에서 계속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질병 진단 최근에 인간 메타뉴모 바이러스라든지 뭐 독감 그쪽 관련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미 이쪽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3종목이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세니젠도 지금 오늘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K바이오도 상한가, 그리고 유투바이오도 상한가. 이쪽 종목들 보시면 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세니젠은 엠폭스, 그리고 유투바이오 최근에 이런 부분들, K바이오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쪽 제약바이오 뭐 진단 감염 관련해가지고 3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 밖에 GH 신소재가 오늘 레드불 시그널에는 포착이 됐는데
했는데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GH 신소재라든지 우정바이오, 과거 코로나 때 음압 병상 관련해가지고 급등했던 종목들이죠. 대표적인 종목들. 그래서 GH 신소재뿐만 아니라 우정 바이오도 시간의 상한가를 후발주로서 들어갔었고, MVH 코리아라는 종목도 과거에 GH 신소재 우정 바이오와 함께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3%대. 그래서 시간의 특징줄 말씀드리면서 수젠텍과 랩시노믹스가 또 시간에서 상승을 했고요. 내일 또 슈팅이 이어지는지 반짝만 하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일선과의 이격을 또 한번 좁힐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잘 나가면 이제 최근에 함께 등했던 휴마제스, 메가이시에스, 시즌, 엑세스 바이오 이런 종목들 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많은 종목들을 정리하고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1월 13일부터 16일.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포스팅을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종목들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엔셀도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이고, D&D 파마텍도 최근에 신고가 쓰고 있는 종목이고요. 나이백,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최근에 5일선 돌파를 했고, 그래서 요쪽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엔비디아가 또 JP모건 작년에 이어서 또 참여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고, 그래서 AI 의료 요쪽도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데카 바이오도 AI 의료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루닛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쉽게도 일단은 생명선 아래에 있어요. 좀 돌파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지 보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현대 ADM을 매매를 못했던 게 좀 아쉽습니다. 보시면 레드불 검색기에 요때 잡혔을 거예요. 요때 잡히고 바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현대 ADM이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을 했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온코크로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EN셀, 코오롱 티슈즈, 리가켄 바이오 등등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 특징주였는데, 보시면은 제가 어제 교육방 때 좀 일봉 좀 관심있게 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올려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출발을 하고 오늘 장 초반에 주도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조정 밟고 만약에 이어지면 또 여기서 레드불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정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공조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워트, 이게 이쪽이 어제 시간의 특징주였을 거예요. 삼성공조, 워트, KN솔, GST 등등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강한 종목이 이제 삼성공조와 워트고요. 그 다음에 어제 엔비디아, 이제 CES 기조연설 관련해가지고 장중에도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던 아이크래프트가 어제도 이제 상승을 하고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매하기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이크래프트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엔비디아 최상위 파트너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관련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아이크래프트와 C랩이라는 종목도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어제 오늘 이렇게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넘기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좀 기준봉이 만들어졌으면, 장대양봉 기준봉이 만들어졌으면 의미 있는 자리, 종목마다 의미 있는 자리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올라올 5일선이라든지 또 특별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맥점, 이런 자리들 해순하기 전까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삭 엔지니어링도 이쪽 엔비디아 얘기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AI 이쪽으로 그냥 넣어놨어요. 그 밖에 저스템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MD스테크도 있었고요. 제이시안 시스템도 드론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 이렇게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엔비디아 파트너사. 그래서 제이시안 시스템도 최근에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어제 돌파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음봉이지만 5일선 살아있고 지금 맥점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세를 줄 수도 있고, 주다가 조정을 밑으로 살짝 받더라도 크게 훼손하기 전까지는 체크를 계속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IMT 등등 그 밖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쪽 체크를 해보시고요. IMT도 카운터덱 관점에서는 마무리를 좀 잘 했네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가 이제 요런 자리인데, 지금 시간에선 3.73% 올랐네요. 그래서 내일 요런 자리에서 슈팅이 좀 바로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반도체 쪽으로 그냥 확장을 해보면, 자,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생명선 돌파하고 지지밟고 올라가더니 지금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세력선이 위치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전에 돌파를 했으면 지키고 갔어야 되는데 무너졌던 자리, 돌파름이 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요 기준봉이 중요하고요. 바로 이어지던지 요것도 역시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짧게 조정밟고 또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한미 반도체고요. 한미 반도체와 YC, 그리고 TFE라든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최근에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AD 테크놀로지 등등 반도체 쪽에서 조금씩 이렇게 좀, 삼성전자도 제가 레드불 시그널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TFE라는 종목만 보더라도
중에서도 쭉 역별해서 뭔가 좀 이제 이런 식의 추세 전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드린 다음에 넘어가고요. 유리기판 쪽에서는 램테크놀로지 그리고 SKC와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쪽에서 시간의 특징주였고, 어제는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 조정을 그냥 오늘 5일선 지키면서 바로 양봉의 모습을 좀 보여줬던 필옵틱스와 SKC 등등 유리기판 쪽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한사, 모니터렉 이쪽도 AI 보안 관련해가지고 체크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로봇 쪽 중요한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강하게 간다면 내일 이렇게 또 슈팅이 5일선 위에서 만들어지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여기서 양봉이냐 아니면 여기서 또 저점을 빼느냐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방향성을 보면서 로봇 쪽에서 모델 솔루션,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 이것도 그 단일가 지정이 됐다가 내일 해제가 되는 종목이고요. 방향성 이렇게 상방으로 보여주는지 개파락하고 그냥 밀리면 일단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요한 자리다. 그 밖에 로보티즈, 이렌시스 이런 종목들은 레인보우의 방향성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쪽에서는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정보, 그리고 형지 엘리트, 형지 INC, 동진건설 등 체크를 이제 계속 관련해가지고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또 트럼프 취임식 관련해가지고 신세계 INC 라는 종목도 급등을 했는데, 카운터어택 관점에서 요거는 이틀 정도 조정을 딱 받아주고 또 추가 슈팅이 만들어지면 이제 정말 정석적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갈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카운터어택 관점에서 한번 좀 최상의 시나리오가 어떠한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봐줘야 돼. 그리고 뭐 잘 잡았으면 욕심을 계속 낼 수 있는 트럼프 취임 1월 20일이죠.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고, 모멘텀이 살아있고 또 차트가 계속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해운 쪽 하나 엔진과 뭐 하나오션, HJ중공업, 일승 이쪽도 계속해 볼 수 있겠고요. 조선 쪽도 대표적인 그 트럼프 취임 관련해가지고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해운. 그리고 탄소포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어레인이라는 종목도 일단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급등을 하고 지키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자리에 훼손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슈팅이 만들어지는지 체크를 꾸준하게 해볼 수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재건 쪽에서 범양건영이 최근에 생명선을 오랜만에 또 돌파를 했는데 시간에서 5% 올랐네요. SY스틸, 대동기업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개별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게 스타코링크, 신영화코르, IA라는 종목도 몇 거래 정도 체크를 계속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액션스퀘어도 꾸준하게 5일선 살아 있습니다. 드론 쪽에서는 에이럭스와 JCI 시스템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반도체 쪽에서 하나인더 쪽도 있었네요. 오늘 이것도 역시 매매를, 제가 이제 오후장엔 그냥 관망만 했어요. 매매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이제 제가 교육방에서도 하나인더가 현 시점에서 좀 주도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부터도 정말 슈팅이 크게 만들어졌는데, 슈팅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정저가마 발동이 되고 나서는 계속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결국에 7%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것도 잘 매매를 했어도 팔지 않으면 누군가는 손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오늘장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장 준비하시는데 영상 잘 참고하시고, 내일도 여러분들 기준에 맞는 종목들 잘 선별하셔서 좋은 성과 수익으로 다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